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응용 네 번째 강의가 시작이 되겠는데요. 우선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8086 계열 마이크로 프로세서 강의를 하려 그러면, 즉 프로그램을 짤라 그러면, 또는 인터페이스를 하려 그러면 이거의 내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거기를 가져다가 쓰기도 하고 일도 시키고 또 뭐 전달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부에 CPU 내부에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메모리들이 무엇이 있느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원래 16비트로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32비트로 연장을 해서 E자를 붙이고 또 64비트로 연장을 해서 R자를 붙여서 레지스터 8개, 그 다음에 64비트 길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또 이 레지스터가 또 8개가 추가가 돼요. R8에서부터 R15까지. 또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스페셜 퍼포스로 플래그라든가 또 인스트럭션 포인트라든가 뭐 세그먼트, 이런 것들이 이제 열거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잘 보면 아시지만 오늘 할 내용이지만 이거의 레지스터들이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이거를 좀 알아보기로 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프로그래밍 모델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거의 명칭이 뭐고 특별하게 적용이 될 때 이 명칭이 중요한데요. 이것들이 애드레스 레지스터일 경우에는 이런 세그먼트와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뭐 이제 이런 것을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자, 이어가지고 이제 오늘 할 얘기는 리얼 모드 메모리 애드레싱. 이건 뭐냐면은 리얼 모드라는 것은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메모리 사이즈가 커지는데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첫 번째 페이지 1MB의 영역을 리얼 메모리 영역이라 그러고, 이 리얼 메모리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번지를 지정을 하고 또 그 번지 지정된 내용이 액세스가 될 것인지 그거를 개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는 요 다음 섹션에 해당되는 것이 프로텍션 모드 메모리 애드레싱이라고 있겠죠. 리얼 모드 메모리는 누구든지 이렇게 보면 어느 번지에서 뭐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다, 그 프로그램을 가로채기 하기가 아주 용이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프로텍티드 모드 하면은, 프로텍션 모드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레지스터나 이런 값들이 별도로 히든 처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어느 영역에서 프로그램이 도는지 또 어느 영역에서 데이터가 취해지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거른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모드를 프로텍티드 모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일단 우리는 초기에 1979년도에 이게 시판이 8086 CPU가 만들어졌는데 그거의 기능부터 먼저 이해하고, 이제 날이 갈수록 뭐 80386, 486, 586 되면서 32비트 사이즈, 64비트 사이즈로 늘어나는 거는 그것은 추가해서 알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리얼 모드 메모리 애드레싱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리얼 모드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상당히 발전이 따라 가지고 번지를 지정할 수, 애드레싱이라는 게 번지 지정 능력이에요. 번지를 지정하는 것이니까 그 번지 지정 방법이 다양해지고 메모리 사이즈가 커지더라도 첫 1MB에서 애드레싱 하는 것을 우리는 리얼 모드 오퍼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리얼 모드로 이제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첫 1MB를 아무튼 리얼 메모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을 뭐 도스 메모리니 컨벤셔널 메모리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이제 이렇게 리얼 모드에서 하려 그러면은 이 세그먼트를
세그라는 세그먼트 애드레스가 있고 옵셋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그먼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한 세그먼트가 16바이트를 16개의 바이트 번지를 지정하는 걸 한 세그먼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세그먼트 레지스터들이 이렇게 쭉 열거가 되면 한 페이지 내를 핸들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메모리 번지 능력이 있으면, 지정 능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세그먼트 지정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일이 개별 메모리를 거기서부터 얼마만큼 플러스 마이너스로 액세스할 수 있느냐, 이것을 옵셋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가 있고 그 안에 세그먼트가 있고 또 그 개별적으로 옵셋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 가지고 하나의 번지를 지정한다, 이제 이렇게요. 그래서 한 세그먼트 애드레스는 16개 단위로 이렇게 번지를 블록해 가지고 지정하지만은 이것을 64K개의 바이트 단위로 하나의 번지를 지정을 하기 때문에, 왜? 16비트 애드레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6비트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2의 16성이잖아요. 즉 애드레스 레지스터가 만약에 2의 16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의 16성이다 그러면 2의 10성, 2의 6성이니까 2의 10성은 바로 1K고 그 다음에 2의 6성은 64가 되죠. 그래서 두 개 곱하기가 되면 64K 바이트 메모리 애드레싱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세그먼트 애드레스는 64K의 바이트 단위로 번지를 액세스할 수가 있는데, 그 액세스할 수 있는 블록 단위는 16바이트씩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액세스가 되고 64K 내에서 메모리를 이렇게 번지를 지정하는 것을 옵셋 애드레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결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64K개의 세그먼트를 핸들링하고 옵셋 지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1메가바이트 메모리 번지를 핸들링 하든지 한 페이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 2-4를 보면은 좀 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약속을 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은 굵직굵직하게 세그먼트는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하면 돼요. 근데 상세히 설명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다음을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그러면 그냥 설명하듯이 세그먼트 애드레스는 64개의 바이트를 한 세그먼트로 잡고 한 블록 단위로는 16개의 바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고 그냥 설명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림 2-3에 주어진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이렇게 보면 번지를 지정하는데 요 번지는요 4비트짜리가 한 자리예요. 16진수 한 자리는 이 2진수로 4자리가 되잖아요. 4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진수로 4자리 4비트가 16진수로 한 자리예요. 왜? 2진수로 4자리면 0000에서 1111까지이기 때문에 총 16개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자리에 16가지를 나타낸다 그러면은 16진수라 그러고 이 16진수를 0에서 9까지 나타내고 다음에 10부터 15까지를 A, B, C, D로 나타내 가지고 한 자리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0에서 F까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총 16자리를 나타내죠. 그래서 요 한 캐릭터가 16가지를 나타내니까 16진수 한 자리. 그러니까 이 메모리 번지가 0000 번지부터 FFFF까지 돼 있으면 이게 8086 CPU에서 하나의 메모리 페이지를 나타내요. 이걸 이제 가장 낮은 쪽 번지다 그러면 뭐 80586이든 686이든 이렇게 메모리 번지가 막 증가하더라도 맨 낮은 쪽 첫 페이지 이 번지를 우리는 리얼 모드 메모리 애드레싱 영역이라고 그래요. 맨 낮은 쪽.
자, 이제 이런 쪽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0000에서부터 FFF다 그러면 결국에 애드레스 버스가 몇 비트예요? 8086은. 그러면은 예, 4비트짜리 5개, 5자리니까 4, 5, 20에서 20비트의 애드레싱 애드레스 버스 또는 애드레싱 캐퍼빌리티다. 20비트면은 10비트 곱하기 10비트잖아요. 2의 10성 곱하기 2의 10성이죠. 그러니까 KK에서 1메가바이트, 즉 100만 바이트 번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100만 개를 쓰려고 그러면 10진수를 한참 써야 되니까 6자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6진수로 5자리에서 5자리로 쓰면은 우리가 간편하게 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번지 지정을. 자, 그래서 00000에서부터 FFF까지인데, 근데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옵셋 레지스터, 왜냐하면 인덱스 레지스터라든가 그 다음에 뭐죠? 소스 인덱스, 데스티네이션 인덱스도 있고 또 베이스 포인트도 있고 다음에 스택 포인트도 있고 이런 16비트 애드레스가 있잖아요. 이런 애드레스는 16비트의 번지밖에 지정을 못하니까 그걸 옵셋 레지스터라고 해요. 옵셋, 애드레스 옵셋을 지고 있는 거고, 그거에다가 이제 세그먼트 레지스터가 갖고 있는 값, 그것도 16비트예요. 그 16비트를 그거를 두 개 결합을 시켜서 20비트를 만들어내요. 근데 16비트 곱하기 16비트는 어떻게 되나요? 16비트 더하기 16비트는 어떻게 돼요? 두 개의 애드레스 레지스터를 합쳐도 17비트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20비트를 못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세그먼트 레지스터를 이거를 여기다가 곱하기 16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세그먼트 값은 4자리가 되지만 여기다 곱하기 16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자리 0을 추가한다는 거예요. 곱하기 16을 하잖아요. 그러면 16진 자리수가 한 자리 더 추가가 돼요. 0이 더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시프트가 돼가지고 이 세그먼트 값이 실제로는 1000이지만 여기 한 자리가 더 붙어서 10000 값으로 옵셋하고 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그먼트 레지스터의 결합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세그먼트의 값은 이게 16비트로 돼 있지만 사실은 작용은 20비트로 하는데 낮은 쪽 4비트는 0000, 즉 0이라는 걸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0이 추가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그먼트 값이 1000이고 그 다음에 옵셋 어떤 레지스터, 애드레스 레지스터 값이나 이런 것들이 F000이다 그러면 이거의 결합은 1000 플러스 F니까 1F000이 되는 거예요. 1F000이 되겠죠. 번지 지정이. 그런 식으로 번지를 지정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64K 바이트 한 세그먼트를 가리키고 있으면 요거는 낮은 쪽 16비트를 가지고는 옵셋 값, 여기서부터 이탈되는 옵셋 값이 더해지는 거니까 애드레스 레지스터가 000에서 FFF까지니까 그 영역은 어떻게 되나요? 10000에서부터 1FFF까지 이렇게 64개의 애드레스를 나타낸다 이거죠. 64K 바이트. 그러니까 한 세그먼트가 딱 나타내면 그러니까 몇 개예요, 총? 이것도 예를 들어서 2의 16비트니까 64K의 세그먼트가 되죠. 이 세그먼트에 그 한 세그먼트를 가리킬 때 그 세그먼트 하는 옵셋이 애드레스 옵셋 값이기 때문에 16비트라서 64K개의 바이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그먼트가 딱 픽스되면 거기서부터 애드레스 레지스터와 결합해 가지고는 64K 바이트를 핸들링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그먼트와 옵셋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큰 영역으로는 1메가바이트 하나의 페이지가 있으면 그 페이지는 다시 세그먼트로 나누어지고
세그먼트는 다시 옵셋으로 나누어진다. 이제 한 세그먼트 안에는 여러 개 옵셋 번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애드레스와 이걸 쓸 때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을 해요. 어떤 번지를 나타낼 때 왼쪽에는 세그먼트 값을 넣고 콜론 다음에 오른쪽은 옵셋 애드레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애드레스 레지스터 값이라 그러면 이게 애드레스 레지스터가 되죠. 1000 예를 들어서 보면서 BP다 그러면 1000에서 BP의 값하고 뭐 결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럴 겁니다. SI다 그러면 1000 콜론 뭐 IX SI 즉 소스 인덱스다 그러면 소스 인덱스 16비트의 값 내용하고 이게 결합하는데 요거 곱하기 16이기 때문에 여기 한 자리 추가해요. 그거 플러스 2000이라는 거를 플러스를 해주면 12000 이거 결합하면 12000이 실제 20비트 애드레스를 나타낸다. 20비트는 16진수로 5자리예요. 5자리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결합을 지을 때 별 언급이 없으면 이거를 우리는 디폴트 세그먼트라고 그래요. 즉 어떤 옵셋 값만 나타내더라도 번지를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번지 지정할 때 옵셋 값만 나타내더라도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정해지는 거 있어요. 만약에 디폴트 값을 위배하려고 그러면 위배하는 값으로 콜론 해가지고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자, 아무튼 그 언급이 없으면 세그먼트에 오버라이드 되는 세그먼트 값이 없으면 애드레스 레지스터 값만 썼다 그러면 그 애드레스 레지스터 값은 5가지로 돼 있잖아요. 그게 적용될 때마다 디폴트는 언급이 없어도 항상 그것을 나타내요. 그 결합하는 규칙에. 이런 걸 디폴트 애드레싱 규칙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타내요. 그래서 맨 먼저 예를 들어서 인스트럭션 포인터 IP가 쓰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인스트럭션 포인터가 있었죠. 우리가 전번에 봤을 때 여기에 인스트럭션 포인터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IP라고 이렇게 돼 있죠. 요 인스트럭션 포인터가 이 인스트럭션 포인터가 도대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할 때 뭐 점프라든가 뭐 이런 건데 이런 거 할 때 인스트럭션 포인터가 접목이 되는데요. 이 인스트럭션 포인터가 쓰이면 그거는 디폴트로 코드 세그먼트가 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포인터라는 이런 애드레스 레지스터가 쓰면은 별 언급이 없으면 그냥 코드 세그먼트로 결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16이죠. 그러니까 한 자리만큼 이 값에 왼쪽으로 시프트해서 5자리를 만들고 그것 플러스 IP 값을 더해서 이게 프로그램 카운터 값으로 주어지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른 것들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스택 포인트를 썼다. 또는 베이스 포인트, 애드레스 레지스터로 스택 포인트나 베이스 포인트를 썼다 그러면은 세그먼트 값은 뭐가 될까요? 세그먼트 레지스터의 값은 그냥 스택 포인트에 세그먼트가 곱하기 16 해가지고 되는 거니까 세그먼트 레지스터는 뭐가 돼요? 그 스택 세그먼트라는 것이 접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스택 세그먼트가 쓰인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세그먼트 영역이 이 프로그램을 잘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쓰는 4가지 세그먼트 영역으로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즉 8086이 1979년도에 나왔지만은 아주 깊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4개의 세그먼트 영역으로 프로그램을 짜기 용이하게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콘텐츠 데이터들은 데이터 세그먼트, 프로그램을 짜놓는 영역을 코드 세그먼트, 또 어떤 그 스태킹 있잖아요. 중요한 거를 저장시켜 놨다가 다른 일 하고 돌아오면은 다시 그걸 복귀해 가지고 그 아까 전에 가기 전에 일부터 처리하려면은 그 중요한 작업들을 이 스택에다 쌓아놔야 되는데 그런 걸 스택 에어리아라고 그러고요. 또
그거 말고 엑스트라 세그먼트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블록 처리를 할 때, 여기 있는 게 타스크 1이고 또 다른 스택의 타스크 2. 왜냐하면 우리가 윈도우즈라 그러면 한 창을 열 때마다 하나의 타스크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스크 증가될 때마다 이런 그 엑스트라 세그먼트나 이런 영역을 해가지고 딱 블록으로 나눠놔야 돼요. 이제 이렇게 엑스트라 세그먼트. 그래서 이 그 1메가바이트의 메모리 영역에다가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 때 데이터 세그먼트와 코드 세그먼트와 스택 세그먼트와 그 다음에 엑스트라 세그먼트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걸 누가 나눠요? 이제 나누지 않으면은 그냥 이 프로그램 핸들링하는 뭐 어셈블러라든가 컴파일러라든가 이런 게 해주고, 좀 이 깊숙하게 좀 잘 노숙한 사람, 노련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걸 일일이 영역을 자기가 나눠놓고 써요. 그래야 남들이 침범할 때 이 영역을 들어가면 코드 세그먼트에 어떤 외부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왜 우리 워닝을 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컨트롤 영역에 들어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죠. 그러면 예, 아니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MS 윈도우즈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코드 세그먼트 영역, 즉 프로그램 에어리아는 아주 중요하다. 자, 그래서 벌써 79년도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든 것부터 여기서는 아주 복잡도 이런 것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때 4가지 프로그램 영역으로 나눠 놓고 있다. 즉 코드를 저장하는 곳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 또는 스택을 쌓아놓는 곳, 또는 블록이라든가 다른 타스크를 쌓아놓는 엑스트라 세그먼트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프로그램하고 디버깅하기가 용이해진다. 그리고 그만큼 아주 광범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MS 윈도우즈라든가 아니면 처음에 딱 전원을 켜면은 부팅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바로 거기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실행하잖아요. 그 가져오는 영역을 우리는 테크니컬 프로그램 에리아 영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는 제로 페이지 1메가바이트 이내에서 리얼 메모리 영역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가져와서 실행하고 또 그 다음 걸 불러와서 실행하고 이런 거를 반복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도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윈도우즈 개념이 아니고 일일이 타이핑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런 완전히 기술자 위주의 운용 시스템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렇게 그래픽이라 그림을 보고 하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컴퓨터를 운영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은 그 자체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고 그건 주변 장치에 있는 걸 불러가지고 해요. 그러면 얼마든지 MS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나타내면 그거 불러올 때마다 바꿔진 걸 하면 새로운 버전업된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MS 윈도우즈가 처음에 올 때 뭐 윈도우즈 버전을 탁탁 올려가지고 지금은 10으로 돌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에어리아는 거기서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프리포인트 에어리아라고 그래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로딩 해가지고 리로케이터블하게 이제 돌아가게 만들었다. 이게 여기 세그먼트 애드레스하고 일반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여기 옵셋과 세그먼트, 그 옵셋 하나로 이렇게 번지를 결정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딱 고정된 영역에서만 데이터를 취하거나 프로그램을 취하거나 그래야 되지만은, 이렇게 세그먼트와 결합을 하면 변수가 2개잖아요. 변수가 2개면은 그만큼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수가 여러 개로 이루어지는 이런 영역을 우리는 리로케이터블 애드레싱이라고 그래요. 리로케이터블. 자, 리로케이터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영역에서 가져와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실행해더라도 그게 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실제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옵셋으로 애드레싱이 취해지고, 그 다음에 실제 실행할 때는 요 세그먼트를 바꿔가지고 실행되는 페이지 아니면 세그먼트 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게 하면은 얼마든지 실행하는 위치를 바꿔 놓을 수가 있죠. 그걸 리로케이터블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딩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리로케이터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어떤 데이터 세그먼트를 취하든 코드 세그먼트를 취하든 스택을 취하든 어떤 번지든지 세그먼트별로 다양하게 영역을 리로케이터블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죠. 자, 그래서 오늘 숙제가 하나가 있는데 요 위를 한번 보세요. 요 위를 보면은 숙제에 뭐라고 돼 있나요? 그 숙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읽어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은 86계열 프로그램 모델에서 번지 결합 규칙,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양하게 변수를 2개를 쓰기도 하고 3개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장단점, 어떻게 하나만 쓰면은 프로그램하기는 되기 쉽죠. 한 번지 정해놓으면 되니까. 근데 장단점은 뭐예요? 이 프로그램하기는 아주 변수가 다양하면은 골치 아프지만, 그러나 이것을 실행할 때는 아주 리로케이터블하게 할 수 있으니까 어떤 페이지에서든지 다양하게 실행할 수가 있다. 즉 우리가 영화 촬영을 하잖아요. 영화 촬영을 할 때 로케이터블 촬영을 하면 딱 위치가 정해져 있으면 거기 갔으면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주변 환경이라든가 허가도 받아야 되고 사용료도 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요즘은 그래픽을 갖고 어떻게 하나요? 마치 그 세트장에 간 것처럼 그래픽 처리를 해가지고 여기서 찍어도 크로마키라 그래가지고 이제 왜 약간 그 초록빛 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찍어도 영상을 입히면 되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리로케이터블하게 즉 촬영을 하면 마치 현지 안 가도 가는 것처럼 하면 비용도 줄어들고 또 다양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또 하다가 실수를 하면은 다시 고쳐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일종의 사이버 강의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도 어떻게 로딩해가지고 로딩한 번지의 거를 리로케이터블하게 얼마든지 수행을 할 수가 있다든지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세그먼트와 그 다음에 옵셋 값을 잘 결합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메모리 번지를 하나에 고정시켜 놓고 하더라도, 옵셋 값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실행은 어떻게 돼요? 세그먼트하고 옵셋과 같이 결합이 되니까 세그먼트를 바꿔주면 리로케이터블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아주 어느 번지에서든지 다양하게 실행할 수 있다. 프리스페이스에다가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자, 여기는 그냥 프로텍티드 모드인데, 요 프로텍션 모드는 80286 이상에서 뭐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거지만, 그게 뭐냐면은 이 80286에서 코어 2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내부에 80286 레지스터부터는 요런 286 안에는 요런 설정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스 값을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기본적으로 이걸 저장시켜 놓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레지스터의 값들을 전부 다 어디서 로딩해 오는지 이러한 것을 설정해 갖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든 처리도 할 수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텍티드 모드, 우리가 프로텍션 모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정도만 하고, 좀 더 자세한 거는 8086을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버전업된 거의 차이점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이제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제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하려 그러면 글로벌과 로컬 디스크립터가 또 있는데 그 있었잖아요. 뭐 GS하고 LS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도 역시 비지블, 인비지블한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 히든 처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처음에 8086 프로그래밍 모델만 잘 이해하더라도 버전업 된 것은 나중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글로벌 디스크립터 테이블 하면서 거기에 레지스터나 뭐 이런 테이블들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2-4절 그러니까 2-3절은 우리가 스킵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나중에 이제 추가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서는 메모리 페이징 개념을 이제 2-4절에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어떤 메모리를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실제 피지컬 애드레싱이라고 그래가지고 번지를 일일이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를 페이지를 달리해가지고 가상적으로도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여러 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메모리 페이징 메커니즘은 즉 어떤 피지컬 메모리 실제 그 메모리 번지의 위치를 리니어 애드레싱으로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컬 애드레스와 리니어 애드레스는 실제 동일하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징 레지스터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페이지를 나타내면 그 페이지를 얼마든지 또 히든 처리를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영역을 한번 봐봐요. 일단 메모리가 1MB 20비트 영역을 벗어날 때는 그 몇 페이지로 나눠서 처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페이지 디렉토리 안에다가 넣어놓을 수도 있고 또 페이지 테이블에다가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고 또 그 한 페이지 내에는 세그먼트들이나 옵셋 애드레스에 해가지고 페이지 옵셋도 나타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양한 페이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디렉토리 그러니까 한 페이지 위에는 그 페이지를 또 가리키는 디렉토리와 페이지 테이블이 존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MB는 지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보통 기가바이트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가바이트를 하나의 페이지 디렉토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정해진 페이지로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요. 어떤 메모리를 이렇게 페이지를 지정하려면은 일단 디렉토리를 하고 테이블을 해서 거기 위치부터 우리가 메모리 페이지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변수가 되게 많아지죠. 메모리 사이즈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변수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버추얼이라고 그러는데 가상적인 메모리 페이지를 얼마든지 다양하게 구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실제 메모리, 피지컬 메모리는 요거 1MB밖에 안 되는데 요거를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페이지 디렉토리하고 다음에 테이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으면 해당되는 거를 로딩을 하는 거예요. 주변 메모리라든가 캐스 메모리 뭐 이런 데서 이제 로딩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 돌아가는 것은 리얼 메모리고 그 메모리의 영역을 우리가 버추얼 메모리 영역으로 얼마든지 가꿀 수 있다. 그러면 페이지하고 디렉토리 있잖아요. 폴더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얼마든지 우리가 다양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메모리 어떻게 돼요? USB 같은 것도 보면은 메모리 몇 번지에서 몇 번지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거를 실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폴더로 하고 또 폴더가 돼버리면은 그럼 뭐 디렉토리 안에다 또 잡아 넣어가지고 USB 전체가 간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위치를 일일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 가지고 필요에 해 가지고 도스 1에서 불러오고 나 MS 윈도우즈 뭐 1에서 불러오고 2에서 3에서 각각 페이지별로 얼마든지 다양하게 실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윈도우즈를 열 때마다 메모리 영역이 달라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 전에 저장시켜 놓던 것이 다 침해를 당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2.5절은 그거예요. 이것도 이제 586 이상에서부터는 64비트의 풀 아키텍처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세그먼트 규칙 이거 결합을 하더라도 굳이 그걸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변수는 늘어나겠지만 이거는 아예 그냥 세그먼트 값, 옵셋 값 자체가 프로그램 카운트가 돼버려요. 64비트이기 때문에 결합은 그렇게 할지라도 64비트 길이로 바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CPU의 애드레스 라인이 애드레스 버스가 많아지더라도 64비트를 벗어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64비트를 바로 다이렉트로 가리키게 돼 있어요. 인스트럭션 포인트다 그러면 64비트 사이즈니까 완전히 그 애드레스 버스 전체 사이즈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64비트는 이게 도대체 얼마예요? 우리가 메모리가 뭐 높으면은 예를 들어서 64기가바이트다 그러면 기가면 어떻게 돼요? 10의 3승이 3개잖아요. 그러면 그래봐야 30비트고 64가 하면 6이니까 36비트 뭐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애드레스 버스가. 그러니까 이거는 64비트 애드레스 버스 사이즈가 64비트가 될 때까지도 그냥 64비트 애드레스 레지스터로 바로 다이렉트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런 모드를 플랫 모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CPU를 64비트로 만들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한 세상이겠어요. 근데 그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리얼 모드, 프로텍션 모드, 뭐 나중에 플랫 모드 해가지고 요즘은 그냥 이런 플랫 모드에서 돌아가요. 그래서 그냥 플랫 모드 CPU 아키텍처를 설명해도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은 모든 일을 CPU가 천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64비트 풀 아키텍처 그러면 64비트 그런 걸 하려면 돈을 전기료도 많이 내고 배터리도 많이 주고 돈도 비싼 걸 써야 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 이삿짐을 날라주는 그 자취방 이삿짐을 날라준다 그러면 1톤짜리 트럭만 하면 될 일을 굳이 32톤짜리 트럭을 구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79년도에 처음에 만든 16비트 아키텍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실생활에 다양한 것을 하다가 이제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이제 이걸 64비트로 해요. 그래서 데스크톱은 64비트 이렇게 또 노트북에는 이렇게 돌지만 뭐 태블릿이라든가 뭐 이렇게 도는 경우에는 한 32비트만 하더라도 되고 그래요. 메모리 사이즈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플랫 모드는 그냥 80586부터 돌아가는 즉 64비트 풀 아키텍처 즉 레지스터 사이즈를 전부 64비트로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굳이 우리가 번지를 지정할 때 뭐 그냥 옵셋 값이 바로 그 풀 애드레싱 모드가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메모리 사이즈를 64비트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64비트면 2의 10성짜리가 6개니까 10의 3성 곱하기 6개잖아요. 10의 3승이 6개. 그러면 10의 8승계의 메모리 애드레싱 캐퍼빌리티가 되는데 풀로 써도. 근데 지금 실용화하는 CPU가 이거 풀 아키텍처를 애드레싱 능력을 갖는 이런 거를 다 핸들링 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요 서머리는 그냥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우리가 뭘 배웠는지 뭐 설명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강의를 2장 그 뒷부분의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요 문자로 유튜브에서 시청하시게 되면은 그 이름, 학번, 그 다음에 오늘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프로세스 응용이니까 마응, 그 다음에 시청자 번호를 찍고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LMS에서 우리 스마트 캠퍼스에서 시청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7번을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당분간 유튜브에다가 올릴 예정이니까 유튜브 시청자 번호 있죠? 뷰 넘버를 그것을 적어서 문자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